투자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현재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소폭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662포인트, 장중에는 1670선을 터치하기도 했고요. 장중 하락 반전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소폭의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반면 하락 반전한 상태입니다. 어제보다 0.5포인트 정도 내린 495선에 걸려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시황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장 관망 심리가 전해지면서 보합권에서 치열한 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1670포인트를 터치하면서 추가 상승이 나오나 기대됐지만 120일 이동평균선 저항에 부딪히면서 보합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1포인트 오르면서 166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미국의 경기 지표가 호조를 띨 것이라는 소식에 1600포인트를 지지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유럽 쪽의 리스크도 수그러들면서 우리 금융시장 안정 찾아가는 분위기인데요. 전날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면서 현재 1660포인트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수한 데다 기관도 닷새 만에 매수 우위로 돌아선 점이 국내 지수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고 있고 개인이 860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현재 장 초반에 비해서 매도폭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11시 구간 이후 꾸준히 하락하면서 490포인트 중반을 중심으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0.5포인트 하락한 495.1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2포인트 오른 498포인트에 출발하면서 500선 터치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490포인트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유일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현재 매도하고 있는데요. 기관이 장 초반 매수해서 현재 매도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기관이 19억 원, 외국인이 134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환율이 하루 만에 다시 상승하면서 1,200원대로 올라왔습니다. 현재 4원 80전 오른 1,202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4원 오르면서 1,212원에 출발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인 점, 또 전날 19원 급락한 데 따른 단발 매수세가 유입된 점이 오늘 환율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숨고르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78만 원을 회복하면서 0.9%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어제 47만 원을 터치하기도 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에 3%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0.4% 하락하면서 10만 3,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LG화학이 주요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오늘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와 현대중공업도 현재 강보합에 머물러 있고 LG디스플레이는 어제 급등장에서도 불구하고 약보합에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2%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장주인 서울반도체 어제 반등에 성공하면서 0.8% 오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어제 이어서 1%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고 소디프 신소재는 증권가 호평에도 불구하고 1% 이상 조정받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ICT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CJ홈쇼핑과 네오이즈 게임즈도 2%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강세를 기록했던 은행주가 오늘 차익 실현 매물에 밀리면서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 중 아직까지 상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한지주가 0.1%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외환은행과 기업은행이 2% 나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터키 원전 수출 기대감으로 오늘 원전주가 이틀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BH코리아와 모건코리아가 9% 나란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TSM텍도 5% 급등하고 있고 우리기술과 한전기술도 3%대에서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의 주도주인 대형 IT주가 오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S&P와 나스닥, 미국 증시에서도 기술주가 강세를 보인 점이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0.9% 오르고 있습니다. LG이노텍과 하이닉스가 4% 크게 오르고 있고 LG디스플레이와 삼성전기가 2%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나로 재발사를 닷새 앞두고 우주항공주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으로 자국에서 쏘아올린 10번째 국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양 ENG가 3%, 4%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양 디스텍과 AP시스템, 비츠로테크가 모두 강보합권에서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코스피는 강보와 코스닥은 약보합에서 엇갈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주말을 앞두고 관망 심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살펴봤듯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의 매수가 다소 주춤해졌다는 점, 개인들의 매도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 증시에는 조금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2부에 이어서 3부에서도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비숍님. 네. 예, 그래도 이번 주는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듯 싶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또 준비가 돼 있잖아요. 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목요일에 예정이 돼 있고요. 예. 금통위의 금리 결정도 다시 한번 네. 이제 결정이 될 텐데요. 예. 다음 주 증시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되는 건지 오늘자 흐름과 함께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그 지금 시장 자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를 해드리면요. 시장의 반등의 출발이 천안함으로부터 비롯된 과매도 상태에 따른 반발 매수가 시작점이 됩니다. 따라서 반발 매수가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정도 올라오면 그동안 올라오는 중에도 뭐 수도 없이 올라올 때가 팔 때다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그런 부분이 하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시장이 힘을 못 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반발 매수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생각할 수 있는 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나오게 되면 나도 팔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불안감으로 작용을 해서 센 시세들이 나오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중간에 껴들기가 상당히 어렵고 반발 시세가 시작되는 시점서부터 들어왔던 사람은 쭉 밀고 나가면서 지금 수익을 극대화시키면서 오늘 팔까 뭐 월요일 날 팔까 요 정도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장세 아니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런 흐름에서요. 지금 우리 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월드컵이라든가 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를 또 주목을 좀 하고 있냐면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패배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뒤집기 위한 어떤 흐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천안함 문제가 사실은 수면 아래로 다시 가라앉았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라든가 또 무언가 악영향이라는 부분이 한두 차례는 또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고 대외 변수도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다우지수를 보시면 거래량이 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늘고 있지 않는 거래량 자체가 어떻게 말하면 변동성이 남아있다라는 걸 해주는 하나의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한다면 지금 장세 자체는 지금 끌고 오시는 수익을 여기서 끊어내기보다는 조금 더 끌고 나가셔서 마저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시장의 접근은 될 수 있는 대로 바닥을 찍고선 바닥에서 올라오는 형태라든가 방어주라든가 그런 쪽이 낫겠지. 지금 반짝반짝 뭐 나로 이슈라든가 월드컵 이슈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위로 치솟아 오르는 그런 부분을 뒤를 쫓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격언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보는 것이 더 맞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숍님, 네. 자 오늘 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급등을 하다가 이제 급락을 좀 했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제 수지나 필름 이렇게 하는 회사인데요. 한진 PN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에서 이제 꽤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 바닥권에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봉이나 이런 것을 보시면 그다지 높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전형적인 바닥권에서의 매집이 돼서 급등을 이뤘던 양상이 되겠고요. 그런 부분인 경우에는 위와 같이 이제 쌍봉을 만들고 빠지게 되더라도 아랫부분으로 이 정도 깊은 저점을 준다면 다시 한번 재매수의 어떤 케이스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사의 패턴은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바닥권은 아닙니다만은 나름대로 올라갔던 부분을 거의 50% 정도를 까먹고 내려온 양상이라 나름대로 달리는 중에 그 바닥이 급조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세력이 붙어 있는 종목의 적절한 조정을 완성한 종목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동사는 지금 정도 가격에 매수를 좀 해보시면 어떻겠냐 판단을 해보고요. 손절 가격은 9,500원 설정을 해드리고요. 목표가액은 올라가던 힘이 그대로 살아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전의 고점인 피크 상태인 14,000원까지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종목은 한번 지금 들어가 보셔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비숍님께서는 한진 PNC를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가격이 9,97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손절 라인은 9,500원 정도로 제시를 하셨고요. 목표가를 14,000원 주셨으니까요. 체크하시고 또 메모해 보시고 따라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종목 상담을 가겠습니다. 스타 Q&A 시간입니다. 예, 015-8500-1110번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서울 반도체부터 받아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1069님께서 36,750원에 보유를 하고 계신 종목인데요. 비중은 70% 정도가 되십니다. 수익을 많이 보고 계세요. 네. 예. 더 많이 내셨었는데 좀 빠지셨죠. 예, 아무래도 더 큰 꿈을 꾸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배경 간단히 설명드리면 LED 사업의 어떤 핵심 종목이 되겠고요. 중소기업 중에서 기관이나 외국인의 이제 콜을 받아서 종목 자체가 하나의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게 서울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ED 사업이라는 게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으로 넘어가다가요. 올해 1쿼터에 수익성을 검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355% 증가를 하면서 수익성 있잖아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되니까 차트를 좀 들여다보시면 1차 상승 이후에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어떤 숨고르기를 거쳤고요. 이제는 수익성도 따라 붙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지 않느냐. 2차 상승을 준비를 하고 있는 양상이 서울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의뢰하신 분께서는 매수를 아주 적절하게 36,000원대 매수를 하셔서 5만 원대까지 수익이 난 거를 그대로 지고 계시고 지금 한계 상황까지 오셨거든요. 현재 42,000원 정도가 깨지게 되면 일단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갖고 계시니까요. 70% 정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턴해서 돌려서 다시 올라가 준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배경상 5만 원 돌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7만 원까지 올라가는 급등 양상을 보일 수 있겠거든요. 그 부분이 흔히 말하는 2차 시세가 되는 건데요. 여기서 만약에 더 깨지고 내려와서 42,000원을 깨게 되면 다시 4만 원 이하로 저점을 또 만들고 가겠다는 뜻이 되니까 70% 비중이시면 일단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옳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예상치를 말씀드리면 깨지지 않고 올라갈 흐름을 보일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5만 원 정도까지는 다시 올라가는 것이 가능하고요. 시장 전체를 같이 타야 되겠습니다. 하면 7만 원까지 최종 목표가 설정을 하는데 5만 원 넘는데 아무래도 꺾고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 있을 테니까 5만 원쯤 가서 매도를 해주실 것을 한번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서울 반도체를 36,750원에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장에서 수익을 꽤 많이 거두고 계신데요. 비중이 좀 많으시지만 일단은 5만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이다 하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종목은 토순이 아빠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토순이 아빠님께서 문자를 주셨는데요. 히림을 상담 요청하셨습니다. 9,500원에 15%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기사가 나왔는데요. 추가 매수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네, 예. 추가 매수 하셔야 됩니다. 15% 정도면 15% 더 사실 수 있고요. 이미 주식을 잘 하시는 분 같으세요. 왜냐하면 이와 같이 바닥을 찍고 있던 종목은 파격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적절한 물량이죠. 한 15% 정도. 저라면 한 10% 정도를 처음에 매수를 했을 것 같은데 약간 많이 사셨는데요. 조금 이제 그 정도 물량에다가 이제 내려오면 한 번 정도 더 사주시는 이런 흐름으로 이런 종목은 이제 캐치해 나가시는 게 옳고요. 여건이 아무래도 바쁘고 시장을 자주 못 보시는 분들이 이제 주로 이런 종목들 노리시는데 종목은 선택 잘 하셨고요. 지금 정도 가격에서 15% 매수를 해주시고요. 천천히 기업 가치가 상당히 따라붙는 회사이기 때문에 몰고 나가신다면 목표 가액은 14,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14,000원 정도까지 기간은 한두 달 정도면 이제 달성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느리게 어떤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는 흐름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KDC를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859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매수를 하고 싶은데 진단을 부탁드린다고 보내셨습니다. 어제 11%나 급등을 했어요. 네. KDC 지금 시점에서 매수해 보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하고 있고요. 조금 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달리는 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정책 수혜주 월드컵에 뭐 3D로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요. 이 안에 포진되어 있는 매수라는 건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여러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동종목을 함께 매수를 하게 되는데 함께 어깨동무를 한 그런 매수세 부분들이 상당 부분 단타 매매를 즐기시는 분들인 것 같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이런 이슈나 어떤 그 이벤트나 뭐 뉴스나 이런 부분 가지고 오르는 흐름 자체가 거꾸로 말하면 쉽게 언제든지 역으로 꺾여서요 사람을 골탕 먹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굳이 생각하신다면 KDC가 오늘은 눌리고 있는 날이라는 걸 뻔히 알고 계십니다. 그죠? 보다 보면 시뻘겋게 달궈져서 올라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 따라 붙으셔서요. 당일 단타 정도만 하시는 게 좋겠고 이렇게 내리오르는 날 받는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 3D 관련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길게 보기보다는 일단은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세명전기를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4207님, 초코보이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세명전기를 6,730원에 사셨고요. 10%를 갖고 계신데 목표가와 손절가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장이 아직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요. 계속해서 추격 매수들 하시는 분들의 문자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전형적인 추격 매수를 하셨고요. 추격 매수 하신 이유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기에 36조짜리 그 철도공사 관련한 그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또 급히 따라 붙으신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게 왜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자꾸 뭐가 나오면 쫓아가서 먹고 튀고 이런 식으로 하시지 않아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게임인데요. 또 너무 그런 식으로 자꾸 가시면 물론 뭐 항상 안전하시겠습니다만 언젠가 한 번은 좀 위험하실 수 있으니까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패턴은 일단은 매수를 하시고요. 약간 밀려내린 양상인데 좀 올라갔을 때 이제 단타로 끊어내시는 게 좋겠고요. 그 흐름 자체는 어떤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통상 급등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분위기에서는 올라가는 거를 먹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일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에서는 급등을 쫓아도 되지만 지금 그 분위기 자체가 여러 가지로 불안감도 있고 시장도 마음대로 활짝 피지 않은 양상에서는 추격 매수하시는 거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일단 들어가신 거니까 단기 차익을 노리실 수 있도록 하면 되겠는데 금일 흐름은 위로 한번 솟구치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냥 파시지 말고요. 오후 2시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 한번 쭉 올라오면은 뭐 10% 정도 수익은 달성될 것 같으니까 기다려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분봉상 흐름이 매집이라는 흐름이 나름대로는 보여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일 장중 매집이 되겠습니다. 어떤 파격이라는 흐름이 전혀 없이 잔잔하게 모여지고 있다는 것은 시장 여건 자체를 위로 뚫고 올라가는 뉴스라든가 무슨 이유로 그럴 가능성이 높은 그런 날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한 10% 수익 노려보시고 안 되면 그냥 오늘 중으로 끝내시는 주말이니까 이런 흐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세명전기 상담 받아봤습니다. 주식 블랙홀님께서 오늘도 출첵합니다. 저도 패밀리 할래요? 라고 문자를 주셨고요. PJ진님께서는 모린스 상담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답변을 올려주셨습니다. 저희도 고맙습니다.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뜨람님께서 오늘도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차바이오엔을 문의를 하셨는데요. 현재 상태가 안 밀리려고 버티는 건지 내려오면 사야 되는 건지를 문의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주식 참 잘 알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완전히 뭐 굉장히 잘 하시는 분 같으세요. 이게 안 밀리려고 버틴다기보다는 10,000원을 넘으려고 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10,000원이라는 부분을 깨면 안 되는 종목인데요. 동사는 10,000원을 뭐 깼습니다. 깬 사유는요. 이미 알고 계신다시피 뭐 천안함 문제가 해가지고 뭐 전쟁이 많이 이렇게 나오니까 버틸 수가 없었던 게죠. 그런 부분이라든가 다 포함돼서 아래로 다운이 됐는데요. 뒤로 밀리지 않고요. 8,000원에서 10,000원 사이 구간에 박스권을 만들면서 힘을 끌어모으고 있는데 현재 결과는 어떻게 되냐? 곧 임박했습니다. 이제 10,000원을 패스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으로 밀리면 사시면 안 되고요. 동사는 위로 뚫고 나가면 사셔야 됩니다. 거꾸로요. 10,000원을 뚫고 다시 눌릴 때
10,000원에 안착하는 거 보시고 매수를 하신다면 동사는 위쪽으로요. 한 13,000원까지 한 30%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 되겠는데 10,000원 뚫기 전에는 뒤로 빠진다고 싸진다고 해서 살 만한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풍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풍산이 한 25,6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이 25,000원이시고요. 비중은 40% 정도를 갖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풍산, 현재까지는 수익을 조금 보고 계신 상황인데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까요? 네, 지금 애매합니다. 조금. 네. 그런데 이제 25,000원을 이제 손절가로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동사의 패턴은 금일 빠지는 흐름은 트릭으로 일단 판단할 수가 있겠거든요. 트릭을 왜 보이고 있느냐면 27,500원 상단에 전고점이 있습니다. 이 전고점을 넘겠다라는 의지의 표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통상 트릭이 일어날 때 종합지수가 같이 빠져버리면은 트릭을 보이다가 진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사의 패턴은 아래로요. 23,000원까지 다운을 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5,000원 깨지면 컷 해주시면 되고요. 흐름 자체는 일단은 잘 보신 거 맞습니다. 윗부분에 27,500원 넘으려고 하는 거니까 금일은 오전에는 이와 같은 흐름을 보이고 저점으로 25,000원을 근근히 지탱을 하다가요. 오후쯤부터요. 아마 종지가 약간 살아날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 살아난 흐름을 타고선 동사는 위로 솟구치면서 금일 종가 부분은 보합 이상으로 끝이 날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렇게 되면 월요일 날 미국 시장을 봐서 윗부분에 27,000원을 돌파 시도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31,000원까지 목표가를 가게 되니까 오늘 부분은 25,000원을 꼭 기억하시고 민감하게 쳐다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 종목 상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상 언제 갈래? 라는 닉네임 가지신 분 오늘도 역시 저희에게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보성파워텍은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상담 시간에 먼저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 다 해드린 종목들은 월요일 날 모두 다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1포인트 정도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하락 반전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1664선, 1660선은 견조히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12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 1666선을 중심으로 공방을 펼치고 있는 양상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이틀째 순매수입니다. 기관 쪽에서는 5거래일 만에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매수폭은 다소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하락 반전했습니다. 0.4포인트 정도 내려온 495선에 걸려 있는데요. 개인들이 매수하고 있고 기관이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개인들이 185억 원 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43억 원, 28억 원 정도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7년 3개월 만에 8%대로 진입했습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1분기 국민소득에 따르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작년 동기보다 8.1%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속보치에 비해 0.3%포인트 상향된 것으로 2002년 4분기 8.1% 이후 7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8%를 넘었습니다. 실질 국민총소득 증가율도 작년 동기 대비 8.9% 증가하며 2000년 1분기 9.7%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경기가 이처럼 예상보다 호전됨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기구 수장들이 잇따라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앙헬 고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은 오늘 부산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앞서 목표 범위 안에서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고 인플레 기대 심리를 붙들어두려면 정책금리를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회복세를 고려할 때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커지면 실물 경제에서 왜곡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미리 금리를 올려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 총재도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통화정책을 계속 유지하면서 금리 정상화 과정을 시작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지원에 힘입어 올해에만 6천 명의 고급 인력이 해외로 취업할 예정입니다. 오늘 노동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고한 해외 취업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 인력 알선 업체와 양해각서를 맺고 맞춤형 훈련 등으로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한 취업 예상 규모는 동남아 관광 인력 200명과 중동 항공 승무원 200명, 호주, 캐나다 용접기능공 1,500명 등입니다. 정부는 또 보건 의료 전문 인력의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올해 국외 취업 목표가 4,500명이지만 이번 대책의 영향으로 6,000명 이상이 외국에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500명 가운데 7명이 억대 연봉자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이 2008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연봉자는 총 19만 4,900명으로 근로자 500명 가운데 7명꼴로 억대 연봉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업종별로는 금융과 보험업의 억대 연봉자가 5만 500명으로 전체 억대 연봉자의 25.9%를 차지했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금융, 보험업 종사자는 10명 가운데 1명 이상꼴로 총 급여가 1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네, 오늘도 무료 문자 번호 015-8500-1110번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비타민 퀴즈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려야겠죠. 여러분들의 경제 상식을 높여드리고 있는 비타민 퀴즈입니다. 경제 회복을 위해 공급됐던 과잉 유동성이나 각종 완화 정책을 경제에 큰 부작용 없이 서서히 거두는 전략을 뭐라고 할까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출구 전략이었습니다. 먼저 하이리치 당첨자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0557님, 2863님, 1069님께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겠고요. 신의 손 로댕전 관람 티켓 2장씩 가져가실 분 발표를 하겠습니다. 1069님, 4207님께서는 서울시립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그 로댕전 티켓을 2장씩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1664선 지지를 하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소폭 하락세입니다. 하지만 보합권 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495포인트 선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뵈러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